안녕하세요. 무상보리심입니다. 오늘도 장이 좋게 마감이 됐죠. 좋게 마감이 됐는데 오늘도 뭐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그냥 매수를 계속 하네요. 이렇게. 그쵸? 외국인이 매수하면 오르고 외국인이 매도하면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지수는 뭐 좋죠. 지금 일단은 여기 부분 깨면 안 되겠죠. 여기 부분이 지지 부분이라 살짝 조정을 한다 그래도 다시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가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무지무지하게 강하죠. 진짜 이 사람의 마음이란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19% 가까이 올랐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고, 뭐 이제 하나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 이렇게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막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취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상승한다는 거는 뭘까요? 조만간 조정할 거라는 거를 내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항상 이제 우리들이 하는 실수는 뭐 요런 거죠. 이제 이러한 공간에서 산다는 거죠. 못 참고. 못 참고 이러한 공간에서 사는 건데, 이제 뭐 더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조정이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조정이 나오면 이렇게 떨어지면 내 매수가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계속 들고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많이 되는데, 보통은 손절하는 게 맞아요. 손절하는 게 맞고 다시 가면은 그때 다시 올라타면 됩니다. 이제 요것도 좀 추세 매매를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제 뭐 요런 거죠. 여기 구간 이렇게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5이 골든 크로스도 나오고, 그러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돼요. 실제로도. 매수 타점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딱 보면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한번 접어줬다가 다시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갈 거면 계속 갈 거면 여기를 안 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를 안 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가 여기를 한 방에 이렇게 깨버렸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으면 그냥 손절하는 게 맞아요. 다시 오르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거는 추세 매매가 아니니까. 자, 오늘은 7장 이익 매매를 위한 패턴 읽기입니다. 이게 참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짜 레리 윌리엄스가 글을 못 쓰는 건지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근데 그림으로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장에서는 시장 움직임에 다 이유가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용한 패턴은 1, 5일 정도의 초단기 시장 가격 변동 수준이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게 무슨 얘기? 주요 시장 고점과 저점을 망라하는 포괄적 패턴 같은 장기적이며 거대한 계획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레리 윌리엄스는 중장기 투자는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단기적 시장 패턴은 확실하게 존재하며 게임의 승자가 될 기회가 여기서 잡을 수 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그렇죠? 양봉이 중복되는 거 빼면은,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3개 하고 약간 조정하고 다시 가고 있죠. 이게 대부분 이렇게 움직여요. 그냥 이제 뭐랄까 미친 테마주는 그냥 양봉 뭐 상한가 이렇게 가는데, 이제 우리가 뭐
그런 주식을 살 기회는 잘 없으니까 여기서도 하나, 둘, 셋. 그쵸? 뭐 양봉 개수는 더 많지만 보통 이제 크게 움직이는 거 보면 여기서 하나, 여기 두 개, 여기 세 개. 그런 다음에 조정 나오고, 그쵸? 여기서도 하나, 둘 나오고, 조정 나오고, 하나, 둘 나오고, 조정 나오고, 하나, 둘 나오고, 조정 나오고. 대부분, 요런 식으로 움직여요. 주가들이. 그냥, 이제 길게 보면 여기서 쭉 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게 움직이면 그 다음에 작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상방으로 가면 다시 상방으로 크게 움직이고 그런 거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뭐, 넷.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조정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크게 요거 하나, 둘 정도가 크게 움직였죠. 예, 이제 중복되는 구간이 있는 거고,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예, 요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쭉 뺀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굳이 내가 얼마나 크게 먹겠다고, 물론 여기서 쭉 갈 수도 있지만, 그쵸?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또 이제 저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렇지만 여기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이 부분에서 팔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아니 안 팔고 여기 가서 팔면 되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제 이거 봅시다. 여기서 샀다고 쳐요. 그럼 여기까지 약 27% 정도 상승을 했고 또 여기 정도에서 살 수 있거든요. 48% 됐고 또 여기 정도에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26%, 50%면은 이제 74% 정도 되고 약 10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사고 그냥 쭉 가져가면은 150% 정도 되네요. 이제 복리로 150% 늘어나니까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 기간을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보유 안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하다 보면. 그냥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뭐 운 좋게 여기서 샀다고 쳐서 아직까지는 들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약 34% 수익이 났는데 기간이 하나, 둘, 셋, 넷 거진 4.5개월 정도 돼서 그쵸? 34%가 난 거죠. 근데 멍청하게 이제 저는 여기서 사서 팔았지만 그쵸? 이날 사서 요날 팔았습니다. 2월 8일 날. 그래도 아직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삼성 SDI는 들고 있으니까 이 빨리 파는 병을 고쳐야 되는데 아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사서 이렇게 하면 34% 수익이지만 여기서 사서 물론 뭐 저는 팔았지만 20% 수익이면 그쵸? 이건 며칠 만에 20%의 수익이고 이거는 한 5개월 만에 하나, 둘, 셋, 넷, 한 4개월 넘는 기간에 34%니까 그런 거를 뭐 생각해 보면 추세 매매를 하다 보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턴의 공통 요소라고 이제 제목을 달아놓고 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단수 시험용 패턴으로 당일 가격이 30일 전 종가보다 높아서 이제 일종의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를 기다린다. 이런 상태인 거죠.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상승 추세에서 미미한 수준의 가격 반락, 그러니까 살짝 조정하고 당일 종가가 9일 전 종가보다 낮기를 바란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이길 시가에 매수하고 그 다음날 종가에 매도 청산한다. 상당히 단기적인 거죠.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조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음봉으로 이제 조정을 해야겠죠. 양봉으로 조정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음봉으로 조정하는 게 나을 거고 이제
30일 전 종가보다 지금 높고 9일 전 종가보다는 낮아야 돼요. 이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길 시가가 어디서 만들어지든지 사고 다음날 종가에 매도를 한다 이겁니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퀀트 돌릴 때도 시장이 정말 무작위로 움직인다면 총 매매 중 52% 정도는 이익을 내는 매매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이해가 달랐다. 이거는 이제 전장이가 아마 자기가 이제 백테스팅으로 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패턴에서 총 354의 매매 중에서 이익 매매 비율이 57%로 평균 이익은 421달러가 나왔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랜덤 워크는 갖다 버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확인한 최적의 패턴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정신이 나갔어요. 이게 뭔 소리 하는 건지. 극단적인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패턴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가격 변동에서 매매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극단적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는 패턴은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가격 변동에서 매매 기회를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격 변동이 되면 조정을 하면은 어떤 매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피보나치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하면 약 318 구간, 그 다음에 50% 구간, 그 다음에 0.618 구간. 이 구간에서 보통 반등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원래 피보나치를 무시했어요. 앞에 장에서는.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 정신이 막 혼란스러운 거죠.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여기를 읽으면은, 더 짜증납니다. 다시 말해, 일반인이 자신의 차트에서 포착한 부정적인 신호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일 때가 꽤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왔을 때, 이거 오늘 떨어지겠는데? 이겁니다.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NC소프트가. 근데 안 좋았어요. 적자 전환했단 말이에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리포트를 엄청 냈습니다. 뉴스를. NC에서. 뭐 TL 개발했고 뭐 북미법인 뭐 어쩌고 뭐 뉴스 나오더라고요. 설레발 치는 거죠. 하여튼 이게 봐봐요. 이게 오늘 봉이 약 마이너스 7%짜리 봉인데 그런 봉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긴 봉이 나왔고 이런 거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큰 봉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다 회복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갖고 움직인 다음에 다시 회복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기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작업하면서 어제까지만 보면은 아주 좋죠. 이거 그냥 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다음날. 근데 이제 뭐 시장이 실적을 몰랐나 봐요. 몰랐으니까 이제 오늘 던진 거겠죠. 오늘 누가 팔았나 볼까? 오늘 누가 팔았나 볼까요?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어요. 연기금도 던지고 투신도 던졌어요. 저는 숏 포지션을 잡았고요. 거래량도 늘었고, 그쵸? 누군가는 이제 실망해서 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에 이런 게 나오면 제가 숏 포지션을 잡았다고 했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일 때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지? 추세 매매하는 사람이 왜 자꾸 역추세 매매를 얘기하고 있을까? 그래서 장악형은 당일 고가, 하여튼 장악형은 뭐냐면 당일 고가가 이렇게 봐야겠죠. 이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차트, 이거 이제 미국 차트니까 당일 고가가 전일 고가보다 높대요. 그쵸? 전일 고가가 높고 당일 저가가 전일 저가보다 낮대요. 이런 거예요. 그쵸? 그리고 종가가 전일 저가보다 낮대요. 이런 거죠. 뭐 시가는 뭐 얘기 없으니까 어디서 시작했든 상관이 없어요. 시가는. 그쵸? 요런 게 이제 이게 뭐 양봉, 보통은 요게 양봉이고 이거는 이제 음봉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장악했다. 이 봉을 완전히 장악했다. 그래서 이제 하락 장악형이라고 그러고 보통은 하락 추세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얘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동안 읽었던 책에서는 이를 강력한 매도 신호로 본다. 당연하지. 그와 같은 극단적 가격 변동은 종가 방향으로 이 사례에서는 하락 마감하는 방향으로 추세가 반전되는 신호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상승, 이것도 하락 장악형이죠. 아, 이거는 하락 장악형은 아니다. 그쵸? 고가가 높아야 되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래도 뭐 비슷하긴 하지만, 하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류의 책을 쓴 저자들은 하나같이 가격 차트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실제로는 그림 7-1 여기에 제시한 달러지수에 보듯이 하락 장악형은 매우 강한 그 강력한 강세장 패턴이랍니다. 이게 하락 장악형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전날 고가보다 높고 전날 저가보다 낮으며 종가가 전날 저가보다 낮아요. 갖고 이렇게 하락 장악형이 나오면 아 이거를 찾고 싶다. 갑자기 하락 장악형을 진짜로 제가 이걸 찾아 놓을 걸 그랬나요? 네? 하락 장악형 이거 지금 어떻게 찾을 거야 이거를 하락 장악형을 보이지가 않는데 한 방에 아하 못 찾겠네요. 하여튼 요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런 거면 여기 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숏 포지션 잡는 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기본이고 여기를 이 봉에 고가를 돌파하면 스위칭을 하는 게 맞아요. 숏 포지션을 잡았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이게 단기 저점이 있잖아요. 그쵸? 요 봉이 나타나면서 여기가 단기 저점이 되고 단기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로 간다. 그렇게 되는 건데 갑자기 레리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락 장악형 패턴이 형성된 날에 하락 마감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으며 겁내지 말고 매수 준비를 하라. 이거 어떻게 찾지? 이거 하락 장악형을? 이거 어디 가서 찾지? 하락 장악, 여기 있다. 하락 장악형. 요거잖아요. 고가. 92,200원. 이거 똑같네. 어디 있을까? 하락 장악형이. 얘도 하락 장악형인데. 근데 또, 레니 윌리엄스는 이 바닥에서 보여줘서 차트를, 이거는 또, 위에 있는 거고, 참. 그쵸? 어렵네요. 하락 장악형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긴 있을 건데.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요것도 하락 장악형인데, 그쵸? 요거. 여기. 아니구나. 이것도 아니네. 뭐 이렇게 없어, 하락 장악형이. 근데 이건 전봉이 낮긴 한데, 이거는 하락 장악형이 맞거든요, 이봉? 이봉이 하락 장악형인데, 여기서 매수 준비를 한다는 거는, 그쵸? 거의 뭐 15% 가까이 떨어졌는데, 차라리 이렇게 하락 장악형 한 날의 고가를, 이 의미 있는 데거든요, 여기가. 지지 저항에서. 이런 거를 돌파하는 때 매수 잡는 게 훨씬 낫거든요. 하락 장악형. 잘 안 보이네요. 어디 있는지. 여기도 있다. 그쵸. 얘 하락 장악형이다. 그쵸. 하락 장악형이 나왔는데, 오르긴 올랐네. 근데 여기 돌파할 때가 맞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제 매물대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는 게 매수가 맞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건가? 아, 그게 만나서 물어보고 싶네요. 아니면 좀 자세하게 써주던가. 얘도 하락장악형이거든요. 그쵸? 네, SM. 얘도 하락장악형이 근데 종가가 이거보다 낮아야 되는데 거의 좀 비슷하네. 또 하락장악형이 생각외로 안 보이나 봅니다. 하여튼 잘 없는 거니까 뭐 우리가 그다지 여기서는 이제 또 어렵습니다. 이거를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요. 근데 몇 번 읽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글 읽는 거는. 그림으로 보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스매시데이 패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스매시데이 반전. 이게 이제 스매시데이가 뭐냐면 시장의 주요 돌파가 일어나고 폭발적 가격 변동으로 사람들이 우르르 행동에 나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터지고 거래량도 터진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봉을 말하는 거예요. 스매시데이가 전일 고가를 이렇게 넘고 하는 날을. 매수형 스매시데이는 종가가 전일 저가보다 낮은 날인데 차트 분석 최대권이자 최고겠죠. 최고권이자 조 스토웰은 이를 네이키드 종가라 칭한다. 이 네이키드 종가라는 것도 무슨 뜻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이런 날은 이전 3-8일 저점을 무력할 수도 있다. 이 박스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티스트와 일반인 기술적 분석가는 이를 하향 돌파로 보고 극단적 매도세를 취한다. 이들이 오를 때도 간혹 있지만 대개 시장 추세가 고파로 반전되며 완전한 판단 착오가 되고 만다. 그림 7-6을 확인해라. 그러니까 이제 추세 매매, 돌파 매매 하는 사람들은 이 돌파했으니까 여기 돌파할 때, 전일 고점 돌파할 때를 매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런 말이잖아요. 왜냐면 반전되는 신호가 나오니까. 이게 그래서 글을 못 쓴 건지 번역에 어떤 좀 오류가 있는 건지 궁금하긴 합니다. 근다고 뭐 원서 읽을 실력은 안 돼서. 자, 매도형 스매시데이는 이와는 정반대다. 종가가 전일, 그러니까 한날에 있고 종가가 전일 고가보다 높으며 요거죠. 네. 가격 변동폭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향 돌파가 이루어진 가능성이 높은 날이다. 이거죠. 네, 이런 날인데 마치 살랑거리는 미끼와 같아서 사람들이 더 살펴보지도 않고 덥석 미끼를 물 듯 행동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돌파가 진짜일 때도 있대요. 이러고 그냥 쭉 갈 때도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타난 바로 그 다음날 시장이 해당 스매시데이와 정반대로 움직이고 하락 마감 스매시데이의 고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강력한 매수 신호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쵸? 한마디로 이건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거 잘못 쓴 것 같고, 보시면은, 자, 매수 지점이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내가 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다음날, 요런 봉이 만들어지면, 여기 돌파할 때가 매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종가상 돌파하는 걸 좋아하니까, 종가상 돌파하면은, 여기를 돌파하면은 매수라는 거예요. 이게, 매도형 스매시라는 거죠. 왜냐면, 요 세 개까지만 보면,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는구나. 그래서 매도형 스매시 데이인데, 다음날, 요러한 일이 생기면은 매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요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이다가, 이렇게 상승 돌파했어요. 이 고점을. 그러면 종가상 돌파했으니까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만약에 다음날, 이렇게 되는 봉이 나타나면 이게 이제 스매시데이 봉인데
돌파봉이에요. 한마디로 중요한 돌파봉. 이거는 하락 돌파인 거고 이거는 상승 돌파인 건데 그 돌파봉의 저가를 이탈하면 매도 잡아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단기 고점이 되고 단기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니까. 한마디로. 그쵸? 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죠. 그리고 그 앞장에서 변곡점 얘기할 때 분명히 매수 타점을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그거하고 동일한데 이 글로 된 설명은 조금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나오면 그쵸?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런 날이 스매시 데이라는 거예요. 고가, 전일 고가를 이렇게 돌파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쭉 날아갔죠? 스매시 데이에. 예, 스매시 데이에 그냥 쭉 날아갔는데 다음 거를 봅시다. 얘 같은 경우도 그쵸? 요게 이제 스매시 데이라는 거죠. 왜냐면 이전 저점을 하향 돌파했으니까 종가상은 돌파 안 했지만 하향 돌파했으니까 쭉 하다가 여기서도 이제 단기 저점을 만들고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가 되고 그리고 요게 스매시 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수는 이봉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 스매시 데이가 그쵸? 정확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스매시 데이를 이렇게 전날에 전날 봉의 고가를 돌파하는 봉이 나오면 그거를 스매시 데이, 매수 데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여기서도 뭐 그냥 돌파하면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이렇게. 그쵸? 이제 어렵게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아주 쉽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하고 이 글하고 조금 설명이 달라서 굉장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요런 게 다 매수하는 날 맞죠? 상승하니까. 그리고 이전 이 박스권, 작은 박스권을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이제 미국의 어떤 주식 중개인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코프라는 사람이 미국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한마디로 그 주식 중개인인데 이 사람들이 좀 그거를 한다. 저거를 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장을 좀 조작하고 있다. 근데 이제 와이코프는 스페셜리스트이면서 이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뭐 세력이 있거나 주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의식이 시장을 조작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떼들이 그냥 누가 하나 움직이면 쭉 쫓아가고 때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도 누가 이제 강력하게 매수를 시작하면 뒤따라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그 방향으로 이제 쏠려서 장대 양봉이 나타나고 추세 상승이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편향된 집단이 시장을 움직이고 이 흐름 속에서 일반 대중은 잘못된 시점에 매매를 나서서 이제 손실을 보고 한다는 거죠. 매도 함정은 상승장에서 5일에서 10일 동안 혼조세 속에 박스권 횡보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때는 돌파일의 찬 저점이 중요한 지점이 된다. 이후 1, 3일 이내에 하향 돌파가 일어난다면 상향 돌파가 거짓이었고 결국에는 대중이 이 흐름에 속았을 확률이 매우 높다. 다들 감정적 매수 함정에 빠졌고 주식이나 상품 판매자는 이 모든 부담을 대중에 떠넘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렵죠. 요거를 보면 이제 쉽습니다. 보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상승했다가 조정했다가 상승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이게 당연히 매수 타점이 됩니다. 근데 매수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1, 3일 내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보통 그리고 거래량도 늘어나요. 요 봉에서.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계속 상승해야 돼요. 그래야 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정할 때도 그 하루 이틀은 음봉으로 조정하든 양봉으로 조정을 하든 단봉으로 조정하는 게 좋고요. 거래량도 완전히 죽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팔 사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주식은 누가 사주지 않으면 안 올라요. 절대로. 근데 팔 사람이 없으면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은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 둘, 이틀 만에 이 돌파봉의 저점을 깼죠. 그러면 이 돌파가 페이크라는 거예요. 휩쓸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바로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하락 추세로 바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매매할 때. 여기서도 이제 조정을 박스권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강력하게 하향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박스권의 하단을 하향 돌파했을 때는 당연히 하락 추세로 쭉 가야 되죠. 근데 131 내에 이 하향 돌파한 돌파봉에 돌파봉이 스매시 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고점을 다시 131 내에 돌파하면 이거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윗그림에서는 그쵸? 윗그림에서는 그냥 그 생각대로 이렇게 잘 진행을 한 거죠. 진행을 한 건데 이제 이 돌파봉을 요거도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강력하게 이 고점을 돌파했잖아요. 그럼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그럼 다음날도 상승했지만, 하루 이틀은 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일 내에 여기를, 3일이 아니든 4일, 5일이든 간에 이 돌파봉의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그거는 추세 반전이 일어난다. 그래서 매수했다면 당연히 포지션을 청산해야 되고, 숏 포지션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3일만이 아니고 며칠 더 조정을 했죠. 예.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면 하루 이틀은 조정할 수 있어요. 근데 막 3일 조정한다? 그러면 가지 않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여튼 4, 5일, 5, 6일 만에 여기를 돌파봉의 하단을 깨면은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돌파를 했는데 바로 꺾었으니까 매도하고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 더 짧은 시간틀에서도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봉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다 일봉인데 뭐 분봉이든 30분봉이든 50분봉이든 이런 게 다 뭐랄까요? 작동을 한다. 근데 이제 분봉일수록 조금 애매한 거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그래서 돌파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보면은, 얘가 돌파를 했죠. 윗꼬리를 달았지만, 하여튼, 이 고점, 요 부분, 이것도 어디를 돌파해야 되느냐. 그냥 이 부분을 돌파하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요런 부분. 여기가 이제 매물대잖아요. 이걸 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틀 쉬고 다시 상승 추세로 갔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런 데가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싶다. 여기서도 돌파가 일어났어요. 이봉에서 돌파가 일어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죠? 조정해도 되는데 조정할 때 거래량이 죽어야 되는데 얘는 이틀 만에 여기 저가를 하향 돌파했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로 전환됐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뭐 거래량이 많이 죽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최근에 예쁘게 가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쭉 가야 돼요.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여기서 뭐 돌파는 안 했지만 그쵸? 하여튼 상승 추세일 때는 음봉이 많이 나오면 안 돼요. 무조건 양봉으로 가야 돼. 무조건 음봉 나오면 한두 개, 그 다음에 바로 양봉. 얘도 돌파했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깰 뻔했네요. 깰 뻔했는데 깨지는 않고 거래량은 좀 줄었고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볼까요? 알려주면 안 되는데 다 알려주죠 저는. 돌파했죠? 그러면 양봉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얘가 돌파했잖아. 무서워서 못 닫는다. 그럼 내가 이 시가 매매하는 것도 얘기해 줬잖아요. 그쵸? 어디서 얘기해 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얘기해 줬습니다. 시가 매매하는 것도. 여기서 돌파했잖아요. 돌파하면 돌파봉은 무조건 훼손하면 안 돼요. 예, 무조건 훼손하면 안 되고 양봉 양봉 양봉으로 얘도 이틀이나 음봉 크게 냈지만 그쵸? 예, 훼손은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오늘 7장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돌파 매매에서 중요한 그 레리 윌리엄스도 강조했지만 이거 저도 알고 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냥 여기 이런 거지. 얘 돌파했잖아. 그쵸? 보면 돌파했잖아요. 거래량도 실리고 1170억.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양봉 양봉 양봉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음봉이 나왔어. 뭐 이거는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아요. 다음날 이거 좀 애매해요 이제. 왜냐면 아래 꼬리가 달리긴 하지만 지금은 이 양봉에 거의 50%를 훼손했기 때문에 위태위태합니다. 다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였으니까 괜찮아. 근데 양봉으로 나오는 게 훨씬 낫는데 괜찮아. 다음날 봅시다. 이러면 야 이거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아마 저는 벌써 팔았을 거예요. 이봉 보면서. 근데 그 다음날 보면 이렇게 쭉 떨어지죠. 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돌파할 때는 어때요? 돌파해놓고 양봉 양봉 양봉으로 빼지죠. 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그 하락하긴 했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